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통일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논란이 많죠. 네,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외쳤고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여당이죠. 여당이나 각종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안 없는 비판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안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민권익부를 만들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국민권익부에서 이제 국민권익금을 관리하게 되고 국민 권익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노후 권익금이라든지 또는 육아 권익금, 네,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노후 권익금, 네, 그리고 육아 권익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육아 뭐 복지금, 육아 지원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국민이 이제는 권익이에요.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금이다라는 거죠. 국민권익부에서 우리가 노후권익금, 그리고 육아권익금, 육아권익금, 그리고 국민권익금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통일부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기관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돼요. 무보수 명예직. 예. 저도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12기 13기를 제가 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줄을 섭니다. 그거 하려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북한 자유인권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창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국제위원회라 그랬냐면은 여기에는 국제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유인권을 우리나라 혼자만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 전선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위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자유인권 국제위원회. 그래서 우리 동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 위원들도 있죠. 또뭐 한국계 또 해외로 나가신 그런 한국인들도 있어요. 그런 동포들도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외국민 750만 명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화돼 있어요. 국제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국제위원회, 북한 자유인권 국제위원회를 창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인들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 예? 적어도 베트남만 해도 이민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또 뭐 외국인들과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민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통일부가 무슨 통일부냐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 대변을 하는 거죠. 북한 대변. 그리고 북한이라는 곳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김일성 수령,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정치사상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사상이에요. 종교사상. 그래서 부모가 준 그런 물리적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단순한 죽음은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수령이 주는 사회 정치적 생명, 네,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이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사상인 거예요. 종교 사상. 그래서 이 영혼의 아주 그 우두머리 수령이라는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어버이 수령이라는 이러한 종교 사상을 만들어내서 신격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체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천황을 현인신이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 전범이 됐죠. 전범. 세계 통일한답시고 그냥 자기 그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폭탄을 매달고 그냥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신이 된다. 그러면서 또 그냥 그 숭배해주고,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켜가지고 인간의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란이 그랬죠. 이란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는 척하지만 사실상 그 위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가 그냥 대통령이든 누구든 해임하고 선임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와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꽉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이 종교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버리게끔, 양심의 위에 있는 것처럼 억압하니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중세라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와 있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우익들은 그 현인신 정치 종교 사상을 따르고 있고, 북한은 정치 종교 사이비 집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란, 또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국가들 보세요. 누군가는 거기서 보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여성들의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도 양심을 벗어날 수 없고, 종교가 우선이냐 양심이 우선이냐, 양심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 사상이 우선이냐 양심이 우선이냐, 양심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가 정치 사상을 펼쳐나갈 때, 심지어는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때 그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그 마오쩌둥을 신격하면 안 된다, 개인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여인이 더 이상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갖고 고발해갖고 사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무섭고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벗어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이제 양심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의 이 자유와 인권, 이것이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유인권, 북한 자유인권 국제위원회를 창립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가 북한 자유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국인들만 해도 이민을 간단 말이에요. 이민을 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북한 보세요.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북한 자유인권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재외국민 또는 북한 자유인권에 동의하는 많은 우리 동포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 자유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자유와 인권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향한, 세계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다라는 것이죠.